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어떤 집의 평면도이다. 당신은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아마 한번 쓱 보고는 그냥 평범한 주택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구석구석 살피다 보면 집 여기저기에 위화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위화감이 모이고 모여 이윽고 하나의 사실로 귀결된다. 그 사실은 너무나도 무섭고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다. 9월의 어느 날 지인인 Y씨로부터 물어볼 게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Y씨는 몇 년 전 일 때문에 만난 사이로 지금은 1년에 몇 번씩 식사를 하는 관계이다. Y씨네 부부는 첫째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단독주택을 사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하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해 집을 사려면 지금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부동산 정보를 찾아 읽었고 마침내 도내에 있는 이상적인 단독주택을 발견하게 되었다. 조용한 주택가에 세워진 2층 건물.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녹지가 많고 좀 낡긴 했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집이었다. 구경을 갔을 땐 부부 모두 개방적이고 밝은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방 배치가 조금 이상했다고 한다. 이것이 그 이상한 부분이다. 1층 부엌과 거실 사이에 의문의 공간이 있었다. 문도 안 달려 있어서 그 안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다. 부동산에 물어보긴 했지만 그쪽도 잘 모르는 듯한 눈치였다.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뭔가 찜찜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모양이었다. Y씨는 웹라이터라 이런 거 잘 알지?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웹라이터가 대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인 중에 K씨라는 설계사가 있었다. 나도 그 의문의 공간이 오컬트적인 이야기가 조금 있지 않을까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K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K씨에겐 미리 도면을 보내고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지금부턴 K씨와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네, K씨 오랜만이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아메하나 씨.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평면도 말인데요. 네, 그 1층에 그 의문의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거죠. 의도적이라뇨? 이 공간은 원래 필요하지 않는 두 장의 벽이 만든 공간입니다. 부엌에 있는 이 두 장의 벽, 이것만 없으면 이 의문의 공간도 없어질 거고 부엌도 넓어지게 되죠. 부엌 면적을 희생하면서까지 굳이 여기 벽을 만들었다는 건 이 공간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만들었던 걸까요? 혹시 처음엔 이곳을 수납공간 등으로 만들 예정이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실 쪽에 문을 달면 옷장으로 쓸 수 있고 부엌 쪽에 달면 식기 수납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비용상의 문제로 문을 달지 않기로 했다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미 공사도 진행 중이었고 중간에 변경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 남아버렸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럼 오컬트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집을 누가 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전에 살던 집주인이요. 30대 남성이고 부인하고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거기까지는
근데 뭐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이 도면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 공간 빼고는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었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2층의 구조입니다. 2층이요? 아이의 방을 봐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라? 문이 2개나 있네요. 중문인가? 네. 거기다 문의 배치도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으로 2층에 올라와서 아이방으로 들어간다 치면 엄청 돌아서 가야 하죠. 복도에 문 하나만 달면 땡인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구조로 만들었는지.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데요? 게다가 이 아이방 창문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네. 가운데 있는 방이라 에어컨도 설치하기 힘들 거고 볕도 안 들 거고 생활 환경이 좋진 않겠죠. 지금 보니까 이 화장실 아이방에서만 들어갈 수 있네요. 아마 아이 전용이겠죠. 게다가 이 화장실에도 창문이 없어요. 창문도 없고 이중문인데다가 전용 화장실이 있는 방. 이거 왠지 독방 같은데요? 과보호라고 넘기기엔 도를 넘었죠. 아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한테도 아이를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모든 방이 아이방을 둘러싸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근데 아이방의 중문하고 연결된 이 침실은 아마 안방이겠죠. 더블 침대도 있고요. 이 방은 개방적이네요. 창문도 많고. 나는 밝고 개방적인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Y씨의 말이 떠올랐다. 근데 이 방도 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샤워실이 있다는 건 바로 옆에 딸린 서양식 방은 탈의실 겸용일 텐데, 그렇다면 침실에선 탈의실이 훤히 보이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까 방 사이에 문이 없네요. 제 아무리 부부라도 목욕을 마친 후의 모습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뭐랄까, 상당히 사이가 좋은 부부였겠죠. 근데 그런 사이가 좋은 부부와 격리된 아이라고 하는 이 조합이 너무 언밸런스해서 기분이 좀 나쁘네요. 뭐 지나친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군요. 어라? 잠깐만요. 여기 샤워실 가는 별도로 욕실이 따로 있네요. 이런 건 드물지 않나요? 아주 없지는 않지만 흔하지도 않죠. 그러고 보면 이 욕실에도 창문이 없네요. 샤워실에는 큰 창문이 있는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배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 그냥 계약하지 말라고 할까요? 뭐 배치만 가지고 사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라면 안 삽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는 K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배치도를 본다.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한 집이었다.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방에 갇힌 아이, 더블 침대에서 자는 부모, 1층과 2층을 비교해 본다. 1층만 보면 평범한 집이다. 그 의문의 공간만 빼면, 의문의 공간, 만들지 않은 수납 공간. 정말 그럴까? 그때 어떤 억측 하나가 내 머리를 스쳤다. 너무나 어리석은 음모론이. 하지만 2장의 배치도를 겹친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닌가? 나는 다시 K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K씨. 자꾸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뭔가
눈치채신 게 있습니까? 그 1층의 그 공간이 아무래도 좀 거슬려서 혹시 2층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1층하고 2층 배치도를 이렇게 겹쳐 보았는데 1층에 있는 이 의문의 공간이 2층의 아이방하고 욕실 코너 부분에 이렇게 딱 겹쳐요. 그러니까 마치 두 방을 연결하는 것처럼요.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아마추어가 만든 음모론 같은 건데 혹시 1층에 있는 이 공간 비밀 통로이지 않았을까요? 통로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두 개의 구멍은 각각 1층 그 공간으로 이어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아이방하고 욕실을 오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거죠. 이 집 부모는 아이를 밖에 내보이고 싶지 않아 했다. 이렇게 한다면 누구에게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목욕을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뭐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제가 좀 오바했나요?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밖엔. 뭐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왠지 그냥 문득 떠오른 생각이라 잊어주세요. 네. 나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무슨 애들이나 할 법한 망상을 이리도 진지하게 주절거리기나 하고 이야기를 마치려 하던 그때 전화 너머로 K씨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통로라, 통로. 아니 잠깐만. 그럼 이 방은... 네? 저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요. 방금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그런데 아메하나 씨, 이 집에 살던 전 주인은 부인과 아이가 있었다고 하셨죠? 네. 부모는 2층 안방에서 잤겠고 아이는 아이방에서 잘 거고, 그렇다면 1층 침실은 누가 쓸까요? 손님용 침실이지 싶은데요. 그렇겠죠. 그게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이 집안은 꽤 손님이 자주 찾아왔을 겁니다. 손님, 창문 없는 아이방, 욕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하신 통로. 이 키워드를 맞추니까 스토리가 하나 떠오르는군요. 스토리요? 네, 그냥 어이없는 음모론인데 제 망상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K씨는 이야기하듯 말을 시작했다. 옛날에 이 집에 살고 있던 부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모종의 목적을 위해 아이방에 갇혀 지냈어요. 부부는 종종 집에 손님을 초대를 해요. 그들과 어떤 관계인진 모르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요. 이를테면 어떤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사장쯤 되는.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식당에서 저녁 대접을 하죠. 남편분은 손님께 술을 권하겠죠.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손님이 완전히 취하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밤은 묵고 가세요. 남는 침실도 있으니까요. 욕조에 더운 물도 받아놨습니다. 손님은 2층에 있는 창문이 없는 욕실로 안내를 받아요. 그리고 손님이 욕실에 들어가면 아내는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요. 아이는 무언가를 들고 아이방 바닥의 개구멍을 통해 1층의 비밀 통로를 지나 욕실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날붙이를 손님의 등 뒤에 꽂는 거죠. 네? 아니, 이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망상이니까요. 알몸인데다 비무장 상태, 취기까지 돌고, 이 몽롱한 손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저항조차 못해요. 아이는 몇 번씩이나 손님의 등에 날붙이를 쑤셔 넣어요. 피가 엄청 많이 흐르죠. 이윽고 손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닥에 쓰러져 죽게 돼요. 그렇게 죽은 걸 확인한 남편은 어딘가 전화를 걸어서 일이 무사히 끝났다고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집은
일반적인 주택으로 위장한 살인 청부업자의 작업장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살인 청부업자라니... 현대 일본에도 살인 청부업자 가문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가까이에 태연스럽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가요? 어떠냐고요? 뭐 어디까지나 제 망상이에요. 이렇다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부부, 살인을 위해 길러진 아이, 재미있을 리가 있을까? 그런데 아까 개구멍을 숨기기 위해 선반을 두었을 거라 하셨는데 아이방엔 선반이 하나 더 있죠. 그렇다면 이 선반 밑에도 개구멍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개구멍은 어디로 연결될 것 같아요? 1층 창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집엔 시체 처리를 위한 통로도 마련돼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죠. 시체는 욕실에 둘 수 없어요. 바깥에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야 하죠. 이 시점에서 다시 개구멍을 쓸 거예요. 개구멍을 통해 시체를 옮겨야 하니까. 하지만 개구멍이 너무 작아 어른의 몸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이 부부는 돕 같은 걸로 시체를 잘게 잘라요. 구멍에 딱 들어갈 정도로. 아이가 들고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부부는 절단된 시체를 욕실의 개구멍에 던져놓죠. 아이는 그걸 하나씩 몇 시간에 걸쳐 자기 방으로 옮겨요. 그리고 또 다른 개구멍에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시체는 욕실에서 창고로 운반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것을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트렁크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대로 인근의 산이나 숲에 버리러 가는 거죠. 역에서 가까운데도 인근에 녹지가 많다. 이것이 이 집의 특징. 이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지죠. 즉, 밖에서 전혀 들키지 않고 살인이 수행된다는 겁니다. 낮이나 저녁이나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껏 K씨의 동무대라 거의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 타이밍에 쭉 느끼고 있던 의문을 K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 만에 하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가설이 전부 진짜라 쳐도 대체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 설계를 했어야만 했을까요?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면 그냥 커튼을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점을 노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안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커튼을 치죠. 그게 살인이라면 더더욱. 그러니 반대로 커튼을 훤히 열어둔 집안에서 살인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심리적인 트릭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 도면을 봐요. 이 집은 유독 창문이 많아요. 부엌만 해도 창문이 3개나 있죠. 마치 바깥에 대고 우리 집 좀 보세요라고 하듯이. 이건 절대로 보면 안 되는 방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나는 그에게 도전할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시체 처리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애초에 창고 바로 위에 2층 욕실을 만들었다면 시체로 옮기는 데 드는 노력이 확 줄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건 말이죠. 현관과 차고의 방향을 고려해보면 이 집은 이렇게 두 변이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2층 욕실은 집에서 가장 안쪽 구석에 있게 되는데 사냥감을 구석에 몰아놓는 것은 사냥꾼으로서 당연한 거겠죠. 그런 걸까요? 통화를 마치고 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K씨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 경찰에 신고해버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 진지하게 응해줄 리가 없다. 살인 청부업자 일가가 세운 살인저택이라니. K씨는 애시당초 나를 놀리려고 한 걸지도 모른다.
본인도 말하지 않았는가? 바보 같은 음모론이라고. 이제 그 집에 대해선 그만 고민하자. 저녁이라도 준비할까 생각했을 즈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Y입니다. 아, 네, Y씨. 아니, 저 실은 방금 전까지 그 설계사이신 K씨랑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K씨가 말씀하시길 그 집이 저 실은 그 집 문제 때문에 좀 아메하나 씨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집 안 사기로 했어요. 네? 왜죠? 아메하나 씨도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이라뇨? 오늘 아침 뉴스 안 보셨나요? 그 집 인근 숲에서 토막살인 시체가 발견됐다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소문으로는 피해자가 이전에 그 집에서 묵었다던가 안 묵었다던가 뭐 살인사건과 관계는 없겠지만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약 거절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K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딱히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런가요? 근데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집 전주인 지금은 어디 사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번에 부동산에서 듣기론 매매 계약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던데요. 그렇습니까? 정말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Y씨는 기운 넘치게 전화를 끊었다. Y씨가 그 집을 사지 않기로 했다면 그 집은 이젠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다. 잊어버리자. 골몰할 필요 없다. 나는 2장의 배치도를 돌돌 말아 쓰레기통에 버렸다.